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시 문자열 처리 기법 완벽 가이드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쉘 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을 다루는 6가지 핵심 기법을 실무 예제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퀴즈 7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문자열 길이 구하기, 부분 문자열 추출, 문자열 검색과 치환, 대소문자 변환, 문자열 분할, 그리고 문자열 연결입니다. 각 기법은 실무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법은 문자열 길이 구하기입니다. 배시에서는 $기호와 중괄호, 샵 기호를 사용한 내장 문법으로 즉시 문자열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외부 명령어를 호출하지 않아 수백 배 빠른 성능을 보여주며 한글이나 이모지 같은 멀티바이트 문자도 정확히 계산합니다. 문자열 길이 측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변수의 헬로, 배시를 저장하고 $기호 중괄호 샵 텍스트로 길이를 구합니다. 결과는 12가 출력됩니다. 한글 문자열도 정확히 측정되는데 안녕하세요의 길이는 5로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이처럼 내장 문법을 사용하면 간단하고 빠르게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법은 부분 문자열 추출입니다. 문자열의 특정 부분만 잘라내는 기법으로 인덱스를 사용해 원하는 위치의 문자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문법은 $중괄호 변수명 콜론 시작위치 콜론 길이 형식을 사용하며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면 뒤에서부터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 문자열 추출의 실전 예제를 보겠습니다. 파일 경로에서 사용자명을 추출하는 경우 패스 변수에서 인덱스 6부터 4개 문자를 추출하면 퓨저가 나옵니다. 날짜 형식 변환도 가능한데 2025년 1월 15일 형식에서 년, 월, 일을 각각 추출하여 2025년 1월 15일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파일 경로 파싱이나 날짜 변환에 매우 유용합니다. 세 번째 기법은 문자열 검색과 치환입니다. 문자열 내에서 특정 패턴을 찾아 다른 문자열로 교체하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슬래시 하나를 사용하면 첫 번째 패턴만 치환되고 슬래시 2개를 사용하면 모든 패턴이 치환됩니다. 정규 표현식 패턴도 지원하여 복잡한 문자열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자열 치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문자열에서 슬래시 하나로 치환하면 첫 번째 헬로만 하이로 바뀌어 하이 헬로 월드가 됩니다. 슬래시 2개를 사용하면 모든 헬로가 하이로 바뀌어 하이 월드가 출력됩니다. 공백 제거도 가능한데 모든 공백을 빈 문자열로 치환하면 깔끔하게 데이터만 남습니다. 슬래시 개수의 차이를 명확히 기억하세요. 네 번째 기법은 대소문자 변환입니다. 배시 4.0 이상에서는 캐럿 2개로 모두 대문자로, 쉼표 2개로 모두 소문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법은 배시 4.0 이상에서만 작동하므로 구버전 호환이 필요한 경우 티아어 명령어 같은 대체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소문자 변환 코드를 보겠습니다. 존도 문자열을 캐럿 2개로 변환하면 존도로 모두 대문자가 됩니다. 반대로 jppolly inc를 쉼표 2개로 변환하면 제페링로 모두 소문자가 됩니다. 캐럿 하나만 사용하면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어 배시 튜토리얼처럼 제목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간편한 변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기법은 IFS를 활용한 문자열 분할입니다. IFS는 인터널 필드 세퍼레이터의 약자로 배시가 문자열을 단어로 분할할 때 사용하는 구분자입니다. 리드 명령어의 잘과 J 옵션을 함께 사용하면 문자열을 배열로 분할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CSV 파일이나 로그 파싱의 필수적인 기법입니다. IFS를 활용한 실전 코드입니다. 콜론으로 구분된 데이터를 분할할 때 IFS를 콜론으로 설정하고 리드라 옵션으로 배열에 저장합니다. 프루츠 배열의 인덱스 0은 네펠, 딜은 버네너, D는 체리가 됩니다. CSV 파일 파싱도 동일한 방식으로 쉼표를 구분자로 설정하여 이름, 나이, 직업 등을 각각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매우 유용한 데이터 파싱 기법입니다. 여섯 번째 기법은 문자열 연결입니다. 여러 문자열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으로 작은 규모에서는 단순 연결이 편리하지만 대량의 문자열을 연결할 때는 배열을 활용해야 성능이 좋습니다. 반복문에서 매번 문자열을 연결하면 메모리 재할당이 반복되어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효율적인 문자열 연결 코드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헬로와 월드를 달러 기호로 연결하면 헬로 월드가 됩니다. 그러나 1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연결할 때는 배열에 먼저 저장한 후 프린트프로 한 번에 연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메모리 재할당을 최소화하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배운 기법들을 종합하여 실무 활용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로그 파일을 처리할 때 파일명에서 날짜를 추출하고 형식을 변환하는 작업은 매우 흔합니다. 여러 기법을 조합하면 복잡한 문자열 처리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명 파싱 실전 코드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어플리케이션 에러 로그 형식의 파일명에서 날짜만 추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 기반 추출로 처음 10개 문자를 가져온 후 하이픈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는 패턴 매칭으로 언더스코어 이전까지만 추출한 후 하이픈을 제거합니다. 두 방법 모두 2025-01로 분 형식으로 깔끔하게 변환됩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대시에서 문자열 길이 측정 시 내장 문법이 외부 명령어보다 선호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외부 프로세스 호출 없이 내장 기능으로 빠르다. 두 번, 멀티바이트 문자를 정확히 계산한다. 세 번, 특수문자 변수명도 처리 가능하다. 네 번, 음수 길이를 반환할 수 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내장 문법이 선호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대시 내장 기능으로 외부 프로세스를 호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엑스페어이나 더베류시 같은 외부 명령어는 매번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해야 하므로 성능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특히 반복문 내에서 사용할 때 내장 기능은 수백 배 빠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텍스트 변수가 홈 주저 다큐먼트 리포트.txt일 때 리절트는 텍스트 인덱스 6부터 4개 문자를 추출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1번 유저, 2번 홈, 3번 함, 4번 이어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답은 1번 주저입니다. 인덱스 6부터 4개 문자를 추출하는 문법에서 문자열의 인덱스를 세어보면 0은 슬래시, 1은 h, 2는 o, 3은 m, 4는 e, 5는 슬래시, 6은 u, 7은 s, 8은 e, 9는 r입니다. 따라서 인덱스 6부터 4개 문자는 주저가 됩니다.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퀴즈입니다. 문자열 치환 시 슬래시 하나와 슬래시 2개의 동작 차이를 정확히 설명한 것은? 한 번, 슬래시 하나는 첫 번째만, 2개는 모두 치환. 두 번, 슬래시 하나는 대소문자 무시, 2개는 구분. 세 번, 슬래시 하나는 정규 표현식 미지원, 2개는 완전 지원. 네 번, 슬래시 하나는 앞에서, 2개는 뒤에서 탐색.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슬래시 하나는 처음 발견된 패턴 한 번만 치환하고 슬래시 2개는 문자열 내 모든 패턴을 치환합니다. 예를 들어 헬로 문자열에서 슬래시 하나로 헬로를 하이로 치환하면 하이 헬로가 되지만 슬래시 2개로 치환하면 하이가 됩니다. 이는 치환 횟수의 차이이며 대소문자 구분이나 정규 표현식 지원과는 무관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데이터가 에펠, 버네너, 체리, 데이일 때 IFS를 콜론으로 설정하고 리드라로 프루츠 배열에 저장합니다. 프루츠 인덱스 2를 출력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한 번, IFS로 콜론 구분하여 인덱스 2는 세 번째 요소인 체리. 두 번, IFS는 파일 시스템 구분자라 버네너 반환. 세 번, R 옵션이 역순 읽기라 버네너 출력. 네 번,
IFS는 출력 구분자라 전체 연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IFS는 인터널 필드 세퍼레이터로 배시가 문자열을 단어로 분할할 때 사용하는 구분자입니다. IFS를 콜론으로 설정하면 리드 명령이 콜론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나누어 배열에 저장합니다. 배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므로 프루츠 인덱스 2는 세 번째 요소인 체리입니다. R 옵션은 백슬래시를 이스케이프로 해석하지 않는 옵션이지 역순 읽기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로그 파일명이 2025년 1월 15일 어플리케이션 에러 라그일 때 날짜를 추출하고 하이픈을 제거하여 2025012로 불로 변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1번 인덱스로 십자 추출 후 치환. 2번 언더스코어로 분할 후 치환. 3번 패턴 매칭으로 언더스코어 이전 추출 후 치환. 4번 세 방법 모두 동일한 결과이며 가독성으로 선택. 어떤 답이 맞을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2025012로 불을 정확히 생성합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 기반 추출, 두 번째는 언더스코어로 분할, 세 번째는 패턴 매칭 방식입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성능 차이가 무시할 수준이며 실무에서는 코드의 의도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명 형식이 일정하다면 첫 번째, 구조가 변할 수 있다면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더 유연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배시 4.0 이상의 대소문자, 변환 문법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배시 버전 호환성 확인 및 구버전은 티어어 명령어 고려. 2번, 캐럿과 쉼표는 ASCII만 지원하여 유니코드 미변환. 3번, 원본 변수가 영구 변경되므로 백업 필요. 4번, 캐럿은 소문자를 대문자로, 쉼표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한 글자만 처리.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배시 4.0 이상에서만 이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버전 시스템이나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라면 배시 버전을 확인하거나 티어어 명령어 같은 호환성 높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캐럿과 쉼표는 로케일 설정에 따라 유니코드도 변환하며 원본 변수는 변경되지 않고 변환된 결과만 반환합니다. 마지막 7번째 퀴즈입니다. 만 개의 로그 항목을 하나의 긴 문자열로 결합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번, 배열에 저장 후 한 번에 결합하는 것이 효율적. 2번, 리절트에 계속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빠름. 3번, 에코와 자어그즈 파이프라인이 내장 기능보다 빠름. 4번, 모든 방법이 딜, 복잡도라 무관. 성능을 고려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량의 문자열 연결 시 매 반복마다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하고 기존 내용을 복사하면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이 되어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만 개 항목이라면 배열에 먼저 저장하고 한 번에 결합하는 N 방식이 수십 배 빠릅니다. 배시는 문자열 연결 시 자동 최적화를 하지 않으며 외부 명령어 파이프라인은 프로세스 생성 오버헤드로 더 느립니다. 배시 문자열 처리 기법 완벽 가이드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자열 길이 구하기, 부분 문자열 추출, 검색과 치환, 대소문자 변환, IFS 분할, 그리고 효율적인 연결 방법까지 6가지 핵심 기법을 배웠습니다. 이 기법들은 실무에서 매일 사용되는 필수 기술이니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퀴즈를 통해 이해도를 점검하셨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실전에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